안녕하십니까. 토스증권 CIS 지정호입니다. 저는 토스에 합류한 지 6년이 됐는데, 토스에 합류하면서 처음에 망분리 정책을 딱 접했을 때 이 규제가 상당히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보안 역량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란을 막는 데 있어서 전 산업군, 전 금융 분야에 효과적인 보안 대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망분리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에서는 금융회사의 금융 보안의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보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업계에서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드려서 규제 개선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영우 박사님의 의견과 거의 유사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망분리 정책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금융전산 망분리 정책이 내부 정보의 인터넷망에 대한 유출과 또 유출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인터넷망으로 불법적인 그 외부 위협이 접근을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망분리 정책은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금융권의 보안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도 3.20 대란 때를 겪어봤었는데 되게 좀 무서웠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보면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안 역량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보안 수준의 기업별로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한 방에 좀 보안 위협을 불식시키는 수단으로 망분리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가 보안성 강화 효과를 얻은 이면에는 업무 생산성의 저하나 IT 기술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회사에게 금융 서비스와 보안성과 편의성은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금융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영호 박사님께서 앞서 망분리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잠깐 주시긴 했지만, 저는 규제 폐지를 사실은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폐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효과를 또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금융 당국에서도 당장 어떤 규제를 없애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칙주의에서 이제 규제가 개선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망분리 정책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안건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망분리 구현 방식의 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망분리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 망분리는 물리적인 망분리나 논리적인 망분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는 15조 1항 5호에서 망분리 구현 방식을 물리적인 망분리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의미는 사실 되게 강력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망분리와 다르게 인터넷과 연결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망분리 방식으로만 그 망분리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얼마 전까지 고통을 겪었던 코로나라든지 이럴 때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요. 또 저희가 업무상 활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또 오픈소스 이런 것들처럼 온라인 연결을 전제로 하는 업무 도구의 활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이 많이 저하되는 문제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토스증권, 토스그룹사 다 마찬가지고, 여기 카카오나 이런 분들 오셨지만 이 IT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이 IT 인력들한테
봤었을 때는 최신 IT 기술의 경험 여부가 그 사람의 역량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망분리 정책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최신의 IT 기술을 경험할 수 없게끔 제한한다면 이 인력들은 사실 이 회사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IT 인력들이 금융회사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의 인터넷망 유출 통제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차단의 수단으로서 논리적인 망분리와 물리적 망분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안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이유는 뭐 결국에는 어딘가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보안성의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보안 요구사항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서 망분리를 그 환경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규제 내용이 좀 기술 중립적인 표현으로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분리 적용 대상의 구체적 정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자금융감독 규정 15조 1항 3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안 위협을 폭넓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되게 광의의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자금융감독 규정 15조 1항 3호에서 보면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망분리를 적용하는 보호 대상이 모든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자산의 중요도가 낮은 업무까지 망분리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망분리 예외의 복잡성이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그러니까 10년 전에 전자금융 업무가 좀 그 규모에 비해서 현재로는 금융 업무의 전산화가 많이 진화가 됐기 때문에 업무도 많이 다양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망분리 예외를 하다 보면은 그 유형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 많은 유형의 예외를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통제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비효율과 더불어서 완벽한 보안 통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내부 업무용 시스템 망분리 대상으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 망분리 예외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을 때, 또는 이 망분리된 환경을 연계하는 망분리 시스템, 망연계 시스템에 취약점을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망분리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위험 기반 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는 방식은 앞에 좀 수식어를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 또는 전자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 이렇게 수식어가 추가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보안을 집중해야 될 곳에 역량을 좀 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망분리 예외 허용 조건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열거주의식의 망분리 예외에 대한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치 2조 2에 보면은 망분리 적용 예외가 가능한 조건과 유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지를 열어두고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정책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 이제 외부 보안 위협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고 또 다 어떤 그 보안의 위협의 크기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보보호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부분인데, 업무상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자신 있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7의 내용에 보면은 그 망불리 예외하는 경우에 망불리 예외의 경우에도 인터넷 차단에 준하는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의 인터넷망 유출 통제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한 대체 정보보호 통제 조건이라는 부분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규정에서는 망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규제에서 망분리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취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 정보 통제 조건 이외에도 웹격리 솔루션이라 이런 어떤 최신화되어 있는 망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차단을 준하는 보안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규제가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망분리 예외 조건을 안내하기보다는 인터넷 차단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경우에는 망분리 적용을 예외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폭넓게 정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망분리 정책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토론이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서우준 팀장님께서 약간 좀 망분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덕분에 좀 토론이 밸런스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토론을 하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김수호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당국은 사실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무섭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금융회사도 고객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한테 보안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고객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떠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보안을 비용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보안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서비스와 함께 꼭 지켜야 되는 그 어떤 핵심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준비가 모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떤 규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ISMS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보안 표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보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확인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체 보안 통제 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규제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자율보안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저희 금융회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